가자. 있죠. 자, 여러분들 법원의 재판이 뭔지 아세요?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이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에 대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이 판단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법원의 재판이라고 부른다. 뭐 신청했을 때, 뭐 진술했을 때, 뭐 공소제기했을 때, 뭐 청구했을 때 이럴 때 그걸 받아줄까 말까. 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결론을 내린다. 이걸 재판이라고 불러요. 재판. 근데 재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재판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 좀 나눠보자. 왜냐하면 이게 1페이지부터 1페이지는 아니고요. 14페이지부터 나와요. 이게 계속 재판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자, 교과서로요. 830면 보세요. 830페이지. 빨리 보자. 830페이지. 830페이지 보면 아마 재판이 나올 거예요. 재판. 자, 일단 펴놓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죠. 자, 재판 제가 지금 하는 거 정도는 딱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재판의 종류에는 말이죠. 크게 이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재판의 세기에 따라서 강, 중, 약에 따라서 말이죠. 가장 센 놈, 가장 강한 놈, 가장 센 놈. 자, 이거를 우리가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 들어봤어요? 판결? 아까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중간치, 중간 정도 세기. 이걸 결정해봐요. 결정. 와, 결정도 말이죠. 재판이었군요. 처음 봤네요. 그 다음에 결정보다 가장 약한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명령. 지금 830페이지 보고 있죠.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자, 여러분들 제 그 필기 노트 있는 거 아시죠? 강의 노트, 필기 노트. 빨간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몰라요? 우리 팀장님 가서 멱살 잡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돼지게 쓰고 말이지. 뭐 강의 노트 있습니다. 강의 노트 뭐 아주 그 제가 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워드 작업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필기하기 싫은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저 데스크에 얘기하면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요. 뭐 얼마가 몇천 원 할 거 몇천 원? 잘 모르겠네 저는. 그래서 그거 자 판사하기 싫은 분들은 그걸 이용하시고요. 근데 내가 직접 판사하는 게 아주 좋아요. 내가 직접 판서를 했던 것을 내가 노트 필기해야만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넘 것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여튼 판결, 결정, 명령. 판결은 가장 세다. 결정은 중간치다. 명령은 가장 약하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형사소송에서는 가장 본질적 사항들, 가장 중요한 사항들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유죄, 무죄죠. 유죄 판결 때린다. 무죄 판결 때린다. 그래서 유죄, 무죄는 판결의 형식으로만 나옵니다. 유죄 결정, 유죄 명령 없습니다. 유죄 판결로만 나온다. 이 판결은 말이죠. 아주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얘는 공개된 법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전문용어로 말이죠. 전문용어로 공개된 법정. 공개된 법정에서 말로 구술로 싸워간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우리가 변론이라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변론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이제 우리 입에서 몇 수십 번 나올 텐데 변론. 이 공개된 법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거쳐야만 판결이라는 가장 센 형태의 재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요. 필요적 변론. 자, 필요적 변론이라는 것은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거칠 수 있다? 아닙니다. 거쳐야 된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걸 뭐라 불러요? 필요적 변론. 안 거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서 공개된 법정을 거쳐서 드디어 유죄다, 무죄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판결.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결정명령은 중간치입니다. 중간에 뭐 증거 조사를 신청했더니 뭐 증거 조사에 대해서 뭐 받아줄까 말까에 대한 재판이 나왔다. 결정. 뭐 변호인 선임 신청했더니 받아줄까 말까에 관한 재판이 나왔다. 결정. 또 증인신문 신청했더니 뭐 증인신문 받아줄까 말까 자 재판 나왔다. 결정. 그러니까 중간치에 있던 중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재판하는 걸 결정이라고 불러요. 결정은 할까 말까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 갈 수 있습니다. 중간치니까요.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말이죠. 임의적 변론입니다. 임의적 변론. 임의적 변론이라는 것은 공개된 법정을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판결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필요적 변론. 결정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적 변론. 즉 얘네들은
공개법정을 거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얘는 반드시 공개법정을 거쳐야 된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보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 시험을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데요. 자, 어려워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뭐 절대 형소법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자, 대한민국 형소법은 말이죠. 이런 재판이 나왔을 때 이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 특히 말이죠. 이 결정에 대한 불복.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앞에부터 14페이지부터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올 텐데 거기부터 아주 주구장창 나와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을 미리 좀 잡고 가자. 그런데 어려워요. 자, 판결에 대한 불복부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우리가 아까 했죠. 1심에서 2심 올린다. 뭐라 불렀죠? 항소. 2심에서 3심을 올린다. 상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소, 상고라 부릅니다. 자, 그 830페이지 보면 도표에 자, 써놨죠. 항소, 상고. 831면 맨 위에 올라갔죠. 항소, 상고. 자, 항소 1심에서 2심 올린다. 상고 2심에서 3심 올린다. 자, 이걸 뭐라 불러요? 합쳐서 상소라 불러요. 상소. 뭐 상소가 되는 거죠. 여하튼 판결에 대한 불복이다. 판결에 대한 자, 상소이다. 근데 결정에 대한 상소는 달라요. 항소와 상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예컨대 내가 증인신문을 신청했어요. 나한테 꼭 필요하다 해서 증인신문을 신청했건만 재판부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증인신문 신청 기각 결정을 때려요. 그럼 나한테 엄청나게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럴 때 내가 다시 한번 재판을 구하고 싶죠?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항고입니다. 항고. 들어봤어요, 항고? 항고 이거 뭐 잘못 되었다 해서 고치면 안 돼요. 항소로 고치면 안 돼요. 항고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이 뭐죠? 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 우리가 이 항고를 보고 가야 돼요. 항고가 앞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까 개관했던 거를 간단하게 잡았다면 지금부터 하는 항고를 완벽하게 습득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도 됩니다. 항고만. 항고는 뭐에 대한 불복이라고요? 뭐에 대한 상소라고요? 결정에 대한 불복, 결정에 대한 상소. 알겠죠? 결정이 나왔다. 불만이 있다. 뭐 제기합니까? 항고. 근데 항고가요, 이놈의 항고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 짱나요 이거. 아주 짜증 많이 납니다. 항고. 자, 어디로 가볼까? 졸리죠? 밥 먹고 오니까. 3년 전인가요? 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여러분들과 좀 친한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항고. 항고, 자, 교과서로 941면? 아니, 말고, 쌍. 941면, 쌍. 뭐, 수업 시간에 잘하는데 뭘 쌍. 아, 나 오늘 가발 벗고 싶어. 어떡하지? 벗어볼까요? 분위기 토하게 만들어봐. 응? 자, 막 오늘 막 올라오네. 4번 도끼 안 갖고 왔네. 도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알죠? 제 가방에 염산 텀블러, 4번 도끼, 5번 도끼. 주로 사용하는 게 4번 도끼. 가끔 1번 도끼도 사용해요. 자, 졸지 말자고요. 야, 졸지 말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단 몇 개월 만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그잼에 충성하러 여기 왔어요? 학원에 충성하러 왔습니까? 노량진에 충성하러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자꾸 이렇게 알죠? 봐주고요. 자, 941년 맞아요? 어쩌다가 맞았네. 자, 941년 항고 있죠. 항고는 뭐에 대한 불복이라고요?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요. 조금 아유 좀 깜빡대. 자,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인데요. 항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는 일반 항고가 있다. 아, 일반 항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다. 일반 항고. 그 다음에 일반의 반대가 뭐예요? 이반? 특별. 그래서 특별 항고. 아, 특별 항고가 있다 이거예요. 특별 항고. 야, 일반 항고가 있고 특별 항고가 있다.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일반 항고는 말이죠. 그냥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이죠. 요거. 자, 일반적으로 불복한다. 아, 요게 말이죠. 일반 항고인데. 특별 항고는요. 2심 법원. 와, 2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바로 특별 항고랍니다. 그렇다면 특별 항고는 말이죠. 어디다가
되고 불복하는 것일까요?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다가 불복하는 걸까요? 당근 캐롯. 캐롯 뭔지 알아요? 캐롯. 제가 한때는 캐롯 강사였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알겠습니다만 캐롯. 그때는 캐롯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 저 캐롯 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캐롯 해봐요. 야유를 보냅니다. 막 그냥 집어던지고 막 그냥. 그래서 뭔 소리지 이게 캐롯?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이상한데 여기 원래 분위기가 이렇게 왜 음침해요 여기?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 사건을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대법원으로. 2심 다음에 몇 심이에요? 3심. 3심은 어디서 담당한다고 했죠 아까? 대법원. 딱 얘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들고 간다. 대법원에 들고 가서 제기한다. 몇 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2심에 대해서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특별한 거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항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항고해서 대법원에 올라간다 해서 우리가 재항고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재항고는 몇 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디에 대고 하는 거라고요?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하는 것이다. 알겠죠? 대법원이 하는 것이다. 그럼 2심 법원, 고등법원이요? 또 항소법원,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942면 가면요. 942페이지 가면 맨 밑에 415조 있나요? 조문 숫자를 암기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됐어요. 너무 좋겠습니다. 415조 있죠? 415 맨 밑에 있죠? 415조 별별 땅 때리고요. 재항고 법조문 타이틀 뭐라고 돼 있죠? 재항고 동그라미 빵 때리고요. 재항고 엄청 나와요. 자, 앞에 뭐뭐 있죠? 첫 번째 항고법원의 결정, 두 번째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죠. 맨 앞에 415조 맨 앞에. 그렇죠? 항고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전부 다 몇 심 법원의 결정입니까? 2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러할 때 맨 끝에 또 가보세요. 대법원에 자 제기하는 걸 뭐라 부르죠? 재항고라 부른다. 아, 재항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합니다. 2심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별한 경우에 대법원에 다시 한번 제기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특별항고, 재항고. 자, 앞으로 특별항고라는 표현보다는 재항고라는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재항고라는 건 자, 머릿속에 익혀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일반항고라 부릅니다. 일반항고 여기 있죠? 일반항고. 자, 일반항고는 일반적으로 말했죠. 결정이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행한다. 일반항고. 아, 근데 아우 짜증나요. 일반항고에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막 짜증나기 시작해요. 보통 한다. 보통항고. 자, 짜증내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어차피 넘어야 될 산입니다. 자, 어차피 맞아야 될 매입니다. 미리 매 맞는 게 낫죠. 네, 보통항고. 자, 보통항고에 반대되는 개념, 대응되는 개념을 우리가 즉시항고로 불러요. 즉시항고. 아,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가 있다. 아이고, 이것도 뭐요? 자, VS는 벌서스 있죠. 벌서스. VS. 그래서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가 있다. 요 구별을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보통항고는 말이죠. 그냥 보통 1심 법원 결정 떨어졌다. 수소법원 결정 떨어졌다. 보통 불복한다. 보통항고. 즉시항고는 뭐냐? 이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불복을 우리가 즉시항고라 칭한다. 그 엄청난 효력이 뭐냐?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이런 효력을 갖고 있다. 집행정지효.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감이 안 오겠습니다만 언젠가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엄청난 효력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집행정지. 자, 예컨대 구속 있죠. 구속은 주거 부정일 때,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 그다음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도망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주인도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구속을 딱 시켰더니 애가 주거 부정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시켰는데 애가 구속되자마자 집을 사버렸어요. 집을 사버리면 주거 부정이라는 사유가 없어졌죠. 그럼 애는 더 이상 구속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럴 때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애를 석방시켜줍니다. 그럼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이런 재판은 석방을 시킨다는, 석방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이 떨어지면 애는 석방된다.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요, 검사가 말이죠, 만약에 이 즉시항고를 선택해서 즉시항고라는 이런 불복 수단을 사용하면
이 결정이 떨어지면 검사는 당연히 애를 어떻게 잡아들였는데 법원이 이 결정을 통해서 애를 석방시켜줍니까?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만약에 즉시항고를 딱 선택해서 즉시항고를 해버리면 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채 불복 심리가 전개됩니다. 이 재판의 진행이 또는 집행이 정지되면 애는 석방되는 겁니까? 석방되지 못하는 겁니까? 석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석방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난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얘는 집행정지라는, 즉 석방되려다가 석방되지 못한다는 엄청난 이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라는 한마디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집행정지효라는 엄청난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보통 항고는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효력이 없다니까요. 이런 효력이 없습니다. 942면 맨 위에 도표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만 이거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즉 만약에 검사가 말이죠, 여기 볼게요. 검사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어갖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보통항고를 선택했다. 보통항고를 선택하면 애는 일단 석방됩니다. 석방된 상태에서 이 재판에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되는 또 한 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보통항고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거고요. 얘는 석방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거고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실전에 가서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말이죠. 즉시항고는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얘는 딱 우리 형사법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 문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안에서만,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만 한다. 이 명문의 규정을 미리 좀 외우고 가야 된다. 그 명문의 규정으로 말이죠.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를,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요, 딱 3일 내에만, 3일. 딱 3일 내만 제기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겁니까? Why? 집행정지효력 때문에. 집행정지효력이라는 엄청난 효력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얘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얘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일이라는 제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542페이지 맨 위에 도표 있죠? 아, 그 도표 이제 그 자체로 출제가 엄청 됐다니까요, 지금. 아, 뒤지게 돼, 뒤지게. 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조항 하나 나오니까 이 조항 조문 숫자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숫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조. 402조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402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941페이지 보면 그 정중앙에 보면 402조 있죠? 앞에 법원의 결정, 또는 빵 때리고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맨 끝에 항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만이 있니?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 1심 법원의 결정입니다. 알겠죠? 거기다 써요. 수소법원.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항고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건 보통 항고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근데 말이죠. 이 즉시항고, 이놈의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요. 따라서 얘는 함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특별히 명시적으로 우리 법조문에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문의 규정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앞으로 앞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만 외우면 되겠더라고요. 어젯밤에 찾는 바람에 닥스를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 명문의 규정을 그 밑에다 딱 써놨어요. 도표 밑에다가. 942페이지 도표 밑에다가 942페이지 도표 바로 밑에다가 그 명문의 규정을 딱 써놨죠. 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자, 두 문자 땁니다. 두 문자, 머리 글자.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자,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요.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이렇게 써요.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구속 취소 결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9. 자,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자, 앞으로 두 문자 나오면 그 시간에 외우기. 자,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화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말을 좀 만들어야죠. 직공기 알아요? 직공기? 홈에어. 홈에어. 이게 비상구, 엑스트. 비상구로 빠져나갔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걱. 참미감? 재미없어요? 직공기가 비상구로 빠져나갔다. 참미감? 또 재밌어 죽겠는데, 배 아파 죽겠는데, 배꼽 빠지겠네 이거. 직공기, 비상구 빠져나갔다. 헉헉, 참미감? 이렇게 보면 돼요. 헉헉은 두 문자 아니고요. 그래서 직공기, 비상구, 참미감.
자, 이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맞춰 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 이게 있을 때만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판결에 대한 불만, 불복,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불만을 해소한다. 결정에 대한 불복, 뭐예요? 항고. 항고는 뭐하고 뭐가 있다? 일반 항고가 있다, 특별 항고가 있다. 특별 항고를 뭐라 부른다? 제항고. 알겠죠? 일반 항고는 다시 보통 항고가 있다, 즉시 항고가 있다. 자, 즉시 항고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고요? 집행 정지 효력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 자, 명문의 규정. 도움자 뭐죠? 가려야지. 뭐지? 아, 좋습니다. 직공기, 비상구, 헉헉, 자미감 이렇게 요소약죠. 자, 이렇게 불복 수단을 받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자체로요 박스 형식으로 출제가 될 때도 많고요. 다음 중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익혀 두시고 일단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종류가 하나 더 남았어요.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